지금부터 2023년 10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부서와 직무유공자 표창 수여, 현안 업무 발표 및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S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4개 부서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무관의 인사. 바로 상장, 우수, 가족정책과 위 부서는 금천구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금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으로는 포상금 35만 원입니다. 상장, 우수, 아동청소년과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는 포상금 35만 원입니다. 상장, 우수, 부동산 정복과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는 포상금 25만 원입니다. 상장, 우수, 지역경제과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는 포상금 25만 원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대상자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자치행정과 주무관 민찬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세무이과 주무관 방이섭.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0월 26일 기준 전 부서 신속집행률은 75%이며 부서별 신속집행률 세부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금천의 조직 문화라는 주제로 기획예산과 박태규 주무관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금천의 조직 문화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온 기획예산과 박태규입니다. 차례대로 MZ세대 소개, 최근 실시된 관련 연구, 우리구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미래 금천의 조직 문화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선배 공무원님들과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3뇨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되묻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3종 세트로 묶은 신조어라고 합니다. 부서에서 오늘 발표 제안하셨을 때 저도 속으로는 3뇨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X세대인 저는 속으로만 했고 Z세대는 겉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군소리 없이 지시를 따르던 기성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MZ세대의 이런 튠 현상에 벌써 수년 전부터 기업들은 새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MZ는 기업의 직원으로서나 소비자로서나 사회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조직 문화 개선 움직임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한 공부이자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이들 세대가 얼마나 주류가 되었는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편의상 연령대를 좁혀 잡아 40세 이하 직원을 MZ라고 봤을 때 금천구 전체 직원의 47.5%이며 우리구 행정의 소비자인 85년에서 2010년생 MZ세대 비율은 금천구 주민등록 인구의 35%입니다. 이처럼 행정 대내외적으로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의 물결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과 그 특징을 가지게 된 성장 배경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세대 구분표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보통은 MZ를 디지털 네이티브, 칭찬과 격려, 조직보다 개인,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정이란 키워드로 그들을 분석한 연구를 빌려 짚어보자면 MZ가 그 특징을 갖게 된 이유를 이전 세대와 달리 평생 토너먼트를 견뎌야 하는 그들의 남다른 성장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늘상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했기에 공정한 평가, 그리고 공정한 보상에 남달리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은 이전 세대가 누렸던 바와는 달리 보시다시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됐던 기성세대와 달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래가 불안한 이 세대는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또 디지털 세대인 만큼 그것을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인권이 중시된 교육을 받고 자라나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 어느 날 9시 10분의 학교 운동장 풍경입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단지 몇 분 지각했을 뿐인데 군대식 훈육을 받았습니다. 반면 요즘에는 자기 자식이더라도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특징이 있는 MZ세대와 우리 기성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간부님들 연배인 68년생과 또 요즘 신규 직원 또래인 98년생 Z세대가 신규 공무원이 됐을 때 체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30년간 좀 부족하지만 급여는 계속 오르긴 했고요. 또 짜장면은 1시간 초과 근무하면 사 먹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삼성전자 주식도 엄청 많이 올랐지만 좀 더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2평 신축 아파트 가격 보시면 이게 독산동 현대 홈타운 93년 10월 조합원 모집 공고를 보면 평당 239만 원, 그래서 8,3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당시 구급본봉으로 375개월 모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금통에 모으셨으면 이제 9개월 후면은 8,365만 원 다 모이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6억 8천이랍니다. 6억 더 필요하고요. 자, 어떠신가요? 세상 많이 변했구나 느끼실까요? 당연히 그만큼 세대 인식도 많이 변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넘어가 통계로 보는 공직사회입니다.
전국 6천여 명 공무원에게 설문하고 올해 발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대한 직무만족 인식은 5점 만점에 기초단체 3.36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 나왔으며 공무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가치라고 여기는 공공봉사 동기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왼쪽 하단 부정응답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급이 내려갈수록 부정응답 비율이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발표한 공직사회 가치관 변화와 조직 혁신 설문 결과를 보면 그 인식 차이를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 오른편의 왼쪽 점수가 기성세대 점수고요. 우측 점수가 MZ 점수입니다. 이 지표를 보고 그려본 MZ는 자신에게 손해라면 팀이나 조직에 이득이 돼도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사회를 위해 일하기를 원치 않으며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는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자신에게 손해더라도 팀에 이득이 된다면 만족하고 조직이 원하면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의 보수는 뭐 적합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어려운 문제죠. 보수 문제는 두 그룹 다 불만이 있습니다. 다시 공직생활 실태 조사로 돌아와 보면 저연차 공직자 절반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고 이직 의향의 가장 큰 이유는 보수였으며 그 밖에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전체 공무원 면직자 19,000여 명 중 66.5%가 5년차 이하 공무원이었고 역시 작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면직한 561명 중 절반인 281명이 5년차 이하였으며 이는 3년 전인 157명과 비교해 2배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희박해진 MZ의 이런 직장 이탈 문제는 비단 공직뿐 아니라 기업 또 세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부분입니다. 기업이 아닌 공직사회는 보수와 같은 경제적 보상에 빠르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직 문화 부분이라도 절박하게 현실을 좇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조직 문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지난 8월 식사 문화, 의전 문화, 회식 문화, 연가 문화, 업무 시간에 연락이 잦은지에 대한 5개 분야 25개 문항으로 직원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의 41%인 직원 537명이 참여했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기준으로 한 분야별 만족도는 차례대로 3.2, 2.9, 3.4, 3.7, 3.4점이 나왔고요. 긍부정 답변 분포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하늘색이 괜찮다 이상의 긍정 답변 비율, 초록색이 보통, 핑크색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한 부정 답변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식사 문화는 긍정 답변 45.8%, 부정 답변 26.1%이며 5급 이상이 4.1점, 7, 8급이 3.0점으로 직원 간 인식차가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평균 점수 3.2점으로 5개 분야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기타 의견을 종합해보면 상사와의 식사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제도화된 순번제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점심에는 개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전 문화는 2.9점으로 5개 분야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기타 의견을 보면 기본적인 예절로서의 의전,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 업무상 의전은 이해하지만 그 경계를 넘는 부분은 과도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는 개인차에 따라 상사 갑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청렴도와 연계될 수도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전파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또한 5개 분야 중 보통 의견이 가장 많은 51.4%로 노력에 따라 만족도 개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회식 문화는 3.4점이며 직급 간 인식 차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자율화된 분위기와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회식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타 의견을 보면 갑작스러운 회식보다는 예측 가능한 회식을 선호하고 점심 회식이나 문화 관람 등 방법의 다양화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가 문화는 3.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정 답변 비율도 5개 분야 중 유일하게 한 자리인 8.9%로 2016년부터 꾸준히 부서 성과평가 공통지표에 포함하여 제도로 뒷받침하는 등 연가 사용 권장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일부 상급자 눈치를 보거나 또는 할 일이 많아서
또는 대직자에게 미안해서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의 업무 지시는 3.4점으로 시간의 지시가 많지 않다는 긍정적 답변이 52.7%였으며 재난재해는 전체 응답자 537명 중 91%가 언론 또는 상급기관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서는 44%가 허용할 수 있는 연락으로서 괜찮다고 응답하는 등 사안에 따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핵심 업무 실무자가 많아 관련 경험이 누적됐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7급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상 현황 말씀드렸고요. 이제 벌써 마치며인데 주제인 미래금천의 조직 문화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이미 많은 솔루션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의지겠죠. 그래서 거창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대신에 이달에 진행했던 각 부서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에서 나왔던 소중한 의견으로 대체해 볼까 합니다. 1번, 2번 보시면 매주 특정 요일에는 주무관만 식사하도록 하자는 부서 의견, 또 이미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부서 있으셨고요. 3, 4번 보시면 생산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거나 또 미래 근무 환경에 대비해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5번, 6번 보시면 세대 간 상호 이해 실천 방법을 자체적으로 논의하시고 또 그러한 교육을 확대하면 좋겠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공정한 인사관리,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간담회에 임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구성원들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이 어렵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직 13년 차로서 느끼기에 분명히 이전보다 우리 조직 문화는 부드럽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뀐 걸 체감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확신하고요. 다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도 변하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였습니다. 어느 시절에나 진리가 되는 조직 문화라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문화도 이것이 효율적이고 여태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중히 전해져 왔을 테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조직 문화도 이에 대응해 빠르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진 것일 것입니다. 이제 발표의 끝을 향해 가면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3료에 대한 대처법 소개해드리렵니다. 이걸요? 라는 질문에는 해당 업무의 절차상 필요성을 제가요? 에 대해서는 업무를 통해 직원이 얻을 성장을 왜요? 에는 일의 가치와 그것을 통해 구정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료를 들으신 후가 아니라 처음 업무 지시하실 때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게 더욱 효과가 좋겠죠. Z세대 뒤에 또 알파세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에 이어서 근데요, 와, 몰라요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땐 저희 X세대나 M세대가 또 어떻게든 대처해야겠죠. 그러니 자꾸 부탁드려 힘드시더라도 이 정도면 운이 좋았다 생각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젊은 직원들도 언젠가 본인들도 신인류를 만나서 당황하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지사지 해주시고 또 우리 조직을 깨트려야 할 바위로만 보지 마시고 갈고 닦아 멋진 조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오랜 시간 검증받은 조직의 모든 운영 방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지만 변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샤이 소통러 선배님들이 분명 많이 숨어 계십니다. 자, 귀한 시간에 부탁의 말씀이 길었습니다. 지루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서도 앞으로 더 행복한 조직 문화 만들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직원 모두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주제로 재밌고 성실하게 발표해 주신 박태규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 8건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이 금천 인문학당 2차 명사초청 특강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인문학적 성찰과 행복 추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금천 인문학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 한국사 대표 강사인 최태성 강사 초청으로 금천구의 역사 이야기를 담은 정조의 행행과 시흥이라는 주제로 금천 구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명사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다음 달인 1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금천 구민 등 300여 분을 모시고 방송인 이금희 강사를 초청해 말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할 한마디 말로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2차 금천 인문학당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은 사전 신청으로 10월 23일부터 금천구 교육포털 온라인 신청과 평생학습관 방문 및 전화로 선착순 접수로 진행했으며 현재는 사전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 100명 규모로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홍보 협조를 요청드리며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 장소 대관 및 수강자 무료 주차 협조를,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청년과장이 2023년 제1회 금천 청년축제 혼자 가도 괜찮은 축제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축제는 11월 4일 토요일 14시부터 20시까지 금천구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금천구 거주 및 생활권 청년과 기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무대 프로그램 괜찮은 거실, 게임 형태의 미션 프로그램 및 원데이 클래스가 포함된 체험 부스 괜찮은 이웃집, 푸드트럭, 먹거리 부스, 취식존으로 구성된 괜찮은 주방, 청년 당근마켓 셀러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마켓 부스, 괜찮은 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무대 프로그램 추진 일정으로 17시 30분에 개막식 및 청년 정책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며 18시부터는 개구먼 이국주가 출연하는 토크 콘서트, 래퍼 레원의 힙합 공연 및 디제잉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일정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번 청년축제는 지난 8월 29일 위촉된 금천 청년축제 기획단 단원 9명이 직접 소재 발굴부터 부스 및 프로그램 구성까지 축제 기획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오롯이 청년의 시각에서 기획된 의미 있는 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한 우리구 청년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과장이 금천구 청소년 연합축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청소년 연합축제는 금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축제로 올해는 지난 3년간 실시한 금천구 청소년 생활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What's Your Color를 주제로 금천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색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취미 및 생활 활동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행사 일시는 2023년 11월 18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행사 장소는 구청 앞 썬큰광장 12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통통 튀는 우리들의 이야기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 N게이 공론전 운영, 개막식 및 동아리 환경유랑극단 운영, 각종 체험 부스 및 연계 기간 홍보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진행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이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산림은 서울 둘레길 5코스가 관통하고 주거지와 근접한 관계로 체육, 산행, 등산 등
산림문화 휴양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 위험에 대비한 예방 및 진화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금년 봄철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왕산 등 타 자치구는 대형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 4월 인왕산에 6헥타르의 대형 중형 산불이 발생했고 도봉산에서도 200평방미터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그 산불 취약 지역은 후암산 줄기를 따라 21개, 등산로 31.6km, 무속행위 장소 4개소, 배드민턴장 11개소 등에서 이용자들의 실압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저의 극경사 및 잣나무, 소나무 등 가연성 정도가 높은 침엽수가 분포해 산불 취약성 정도가 심각하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산불 대응 전략으로서 첫 번째, 산불 대응 컨트롤 타워 운영으로 산불 예방 감시 진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평일 및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6개조로 편성해 산불 신고, 진화 출동 등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 진화대 편성 운영으로 산불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중심의 지상진화대와 보조진화대 편성으로 산불 규모에 따라 위기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상진화대는 공원녹지과 직원 116명, 6개조로 편성해 운영하겠으며 보조진화대는 각 부서 동직원 158명, 3개조로 편성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산불 위험 경보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단계는 산림청 산불 위험지수 50일 미만으로서 대책본부 요원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하고 산불 발생 취약지 감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단계는 산불 위험지수 51 이상 65 이하로서 산불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관심 단계 인력 외에 산불 취약 지역에 전문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을 담당 지역에 지정 배치해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 85 이하로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직원 6분의 1 이상 배치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을 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 86 이상으로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직원 4분의 1 이상을 배치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을 주 4회 이상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형, 중형, 대형 산불 규모별 진화대 출동과 외부 협력을 실시해서 초동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하에 공원녹지과장의 현장 지휘로 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1헥타 미만의 소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상진화대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지원을 통해 진화하겠으며 1헥타 이상 100헥타 미만의 중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 1개조, 산림청 헬기 지원을 통해 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100헥타 이상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상진화대 및 보조진화대 전원 출동을 실시해 진화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적경을 이루는 관악구, 안양시 산불관계 부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속행위자, 배드민턴장 등 산불 취약지 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발생 시 방화자, 증거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까지 설치 완료 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협치사항으로 소통 담당자님께서는 산불 예방에 대한 소식지 홍보 등을 요청드리며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외부 기관 협조, 진화대 인력 지원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주민안전과에서는 CCTV 등 산불 방화자 추적 조사에 협조를 요청드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보조진화대 직원 등의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홍보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종별 규제 품목이 확대됐지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에 1년간 계도 기간이 오는 11월 2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규제 대상 강화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적개업, 집단 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제과점업, 종합 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제공 금지, 체육시설의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등으로 11월 24일부터는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에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구 해당 주요 업종 및 업소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전담 홍보 인력을 투입하여 일회용품 사용 주된 사업장인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 적개업 밀집 지역 위주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단지 배부 및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겠으며 11월 23일까지 이번에 확대 강화된 추가 품목과 기존 사용 규제 품목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 영업 등록 및 인허가 부서에서는 내용을 안내해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축제, 행사, 교육 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24년 제설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이며 강설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 강설량은 18.7cm이고 이를 최대 강설량은 6cm이며 강설 횟수는 13회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설 대상 노선은 시도 8개 노선, 구도 17개 노선, 총 25개 노선에 대하여 구청 차량 6대와 제설 용역 덤프트럭 3대를 포함하여 총 9대를 제설 작업에 투입하겠습니다.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13개 반 114명이 단계별 상황 및 근무 기준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설 인력은 공무원 등 768명 등 1,810명이며 제설 장비는 구청 77대, 민간 장비 82대로 총 159대이며 제설제는 1,01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올해 보도용 제설기를 기존 세대에서 13대로 확대 운영하여 보도 제설 역량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제설 작업은 1톤 소형 살포기 9대를 구매하여 기존 4대에서 13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이면도로 제설 용역 지원을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로 열선 사업입니다. 백산초, 금천구, 다음에 독산 배수지 외 2개소 도로 열선 835m를 설치 완료했으며 독산 일동 외 4개소 520m에 대해서도 금년 11월까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탑골로 도로 열선 설치 계획 600m 구간은 12.7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개선 사항입니다. 보도 이면도로 기계화 제설 도입으로 제설 역량을 강화하여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보도 제설 장비 10대를 투입하여 보도 제설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금화로회 14개소 도로 열선 3,655m를 제설 기간 동안 가동 예정이며 자동 염수 살포 장치도 당초 7개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기능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제설대책 임무 숙지 및 단계별 근무에 임하여 주시고 동지원부서에서는 담당 등 취약지점 및 보도 제설 작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각 기능부서에서도 해당 시설물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경사도로, 보도육교 등 취약지점 제설 작업 및 주민 자율 제설 기동방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제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설대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목적입니다. 관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 흡연 및 화재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정 대상 주유소 현황입니다. 관내 11개소 전체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정일은 2023년 11월 1일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지정 범위입니다. 주유소 부지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금연구역 내 흡연자 가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24년 2월 1일 흡연 적발 시 가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정 안내는 각 주유소별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2023년 금천구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및 금천구의 높은 자살률 감소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자살 현황 공유와 전문가 자문 등 민간 협력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계획입니다. 토론회 개최 일시는 11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장소는 가산동 소재 문화정원 아트홀입니다. 참석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50여 명이며 금천구 자살률 감소를 위한 민간 실천 전략을 토론회 주제로 하여 전문가의 발표 후 질의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발표자 및 발표 내용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본부장 외 5명의 전문가가 국가 자살예방사업 정책 방향, 금천구 자살 현황과 대책, 정신과 전문의가 바라본 자살,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 방안, 금천구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 후 참석자와 발표자 간의 질의 및 자유토론하며 이때 자장은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영관 센터장이 맡아 진행합니다. 이번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참석자의 제언을 바탕으로 금천구 자살예방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지역 현황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전략 도출과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사회적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그 10월 말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11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년도 이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제일 이제 어떻게 수립하고 확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제 상황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정부 예산도 역대급으로 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약 50조 정도라고 추산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60조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정부 예산이 약 한 650조 되죠. 650조 되는데 60조 이상 세수 결손이 되면 약 한 10% 정도가 이제 세수 결손이 오게 됩니다. 과거의 예를 이제 보면은 IMF 때 세수 결손이 13.5%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요즘 이제 각종 이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이제 본격 다뤄지고 있는데 정부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역대급으로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비도 이제 축소 내지는 폐지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 예산도 분석을 해보니 상당한 이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세밀하게 잘 보셔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수립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또 청소년 이런 쪽에 좀 피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수들이 축소될 경우 우리 군은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서울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시 예결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 난항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이제 10월 13일이었죠. 10월 13일이 이제 선거일 180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직선거 내년도에 4월에 공직선거가 이제 법정 선거 일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 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만반을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지역이나 여러 가지 행사 또 내지는 지역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이미 이제 출마 예정자나 후보 예정자들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 어떤 우리 구청의 실수나 또 구청에 오해받을 이런 상황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 관련 행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주민 설명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전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전도 최소화하고 또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의전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도록, 그래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미리미리 잘 점검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